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산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고함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네,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3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내용으로 한번 썸네일 보시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류 언론의 친중 반역과 기회주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6% 신기록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이 정치적으로 완벽한 부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극좌 카타칼 테러리즘,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이 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류 언론들이 이번 이 탄핵 정국 과정을 보도하면서 상당히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지만 KBS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 그림을 바꿔가지고 이 방송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마도 그 편집자의 실수인 것 같은데, 그 사소한 편집의 실수일지 몰라도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분들, 애국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여론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제가 소개할 뉴스 브리핑 아이템은 더 퍼블릭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외신 기자 간담회, 현직 동아일보 출판국 부국장이 주선했다. 이게 사실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 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은 이재명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그 당의 홍보본부나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공보 담당.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현직 기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현직 메이저 신문사 기자가. 이재명이 외신 기자들 만나는 그 일정도 사실은 굉장히 극비스럽게 움직였거든요, 초반에. 그게 오픈돼 있었다기보다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하고,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내용 등이 소위 말해서 오프 더 레코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보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퍼블릭 오늘 보도를 보면은 동아일보의 이 여기자입니다. 굉장히 고참급이에요. 90년도 입사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보다 한 5년 정도 빨리 입사한 걸로 보면 지금 연배가 거의 60 다 돼가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 동아일보와 인민망 기자 채팅 내용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기사 중간 부분에 가면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인민망 기자와 카톡하는 게 이거 제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더 퍼블릭으로. 밑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사진. 예, 좀 더 내려보시죠. 예, 여기 보면, 여기 사진 위쪽에 나와 있는 사진에 나오는 기자가 동아일보 1990년 입사했다는 동아일보 부국장급 되는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1월 8일 12시로 제안이 왔습니다. 참석 가능하면 이 글에 V 표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인민망 기자가 부의표를 하시는 거죠. 부의표를 한 거죠. 자, 왜 동아일보 현직 기자가 중국 매체, 저는 중국에는 언론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기자들을 제가 기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보도 일꾼, 중국 공산당 선전 매체, 보도 일꾼이에요, 그냥 거기는. 기자 아닙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기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왜냐?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잖아요. 언론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는 우파 신문도 있고 좌파 신문도 있고 권력에 대한 감제, 견제, 비판을 할 수 있는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그게 언론사입니다. 그런데 뭐 인민망이라든지 인민일보라든지 뭐 CCTV라든지 중국 매체들은 그 권력 감시, 견제, 비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언론 자유가 없는데. 전체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근데 그런 보도 일꾼들을 이재명하고 만나게 하는 과정에 왜 민주당 내부에 공보본부장이나 뭐 홍보본부장이나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서지 않고 왜 현직 기자가 나서냐 이거예요. 동아일보 현직 기자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 정치 브로커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 이 더 퍼블릭 기사를 보면 이날 간담회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현직 기자를 통해 간담회 제안을 했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뭐 여기 보면 본지가 입수한 카카오톡 캡처 이미지를 보면 동아일보 기자가 그죠? 그 위쪽입니다. 예, 그 카톡 뭐 V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자가 누굴까? 이 동아일보 기자가 누굴까? 여기 기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990년 동아일보에 입사해서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등을 거쳐서 국제부장도 했네요. 논설위원도 했네요. 현재는 동아일보 출판국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기자인지 이거 뭐 정치 브로커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더 퍼블릭 기사도 보면은 이자를 뭐라고 하느냐?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진짜 뉴스 발굴단이 입장을 냈습니다. 주말에. 뭐라고 하냐면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관영매체, 관영매체라는 것은 공산당 선전 매체라는 말입니다. 중국 관영매체로 사실상 첩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자와 관련해서는 이 여기자와 관련해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기자가 특정 정치인의 참모 또는 정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을 써온 동아일보 간부가 이 시국에 중국 관영 매체를 포함한 중국 특파원들과 이재명의 만남을 비밀리에 주선한 것은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참 부적절한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누군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동아일보 출판국 부국장 여기자입니다. 1990년 입사. 친명계 민주당 윤영찬 전 의원. 입사 동기랍니다. 뭐, 이 내용을 쭉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아, 이거 친중 반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중 반역이다, 이거, 완전히. 아니, 동아일보 현직 기자가 뭐가 답답해서 이재명과 중국 그 공산당 선전 매체지 기자들 만남을 주선해요? 그 점심 먹는 자리를? 왜 그렇게 주선하지? 그건 민주당의 홍보본부에서 할 일이에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서 할 일이지. 그걸 왜 현직 동아일보 기자가 왜 그걸 나서서 주선하냐고요. V표 해달라고 하고. 에? 장소도 섭외했나 그러면? 자, 오늘 동아일보 사설 한번 볼까요? 동아일보 사설. 헌재 출석 의사 확고하다더니 이제와 안 나오겠다는 윤. 지금 조중동 언론에 대해서 이번 탄핵 정국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동아일보. 지금 조선일보 살짝 돌아섰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일보도 지금 눈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아일보 여전히 사설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마구 비판합니다.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사설 한번 보세요. 헌재 출석 의사 확고하다더니 이제와 안 나오겠다는 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이 사설을 보면은 이 사설입니다. 헌재 출석 의사 확고하다 하더니 이제 와서 안 나오겠다는 윤. 지금 이제 와서 나갈 수가 없죠. 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관저 밖을 나가면 경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다렸다가 잡아가게? 그럼 동아일보는 지금 이 말은 빨리 나와서 잡혀가라 이 소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동아일보 사설이 이런 식으로 매일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언론계 언어로 말씀드리면 조져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더 퍼블릭 기사를 보면 동아일보 현직 부국장 기자라는 자가 이재명과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하고 만남을 주선하죠. 이게 지금 동아일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아일보의 본질입니다. 동아일보가 왜 이렇게 맛이 갔죠? 또 칼럼만 봅시다. 동아일보 오늘 칼럼. 청광암 칼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국격 훼손인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국격 훼손인가? 여당 지도부 윤 체포영장 집행에 방패막이 논리로 국격 앞세워. 뭐 등등. 뭐 이런 청광암 칼럼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비판하고 뭐 당당히 나가서 수사받아라. 체포영장 집행해야 국격이 올라간다. 자, 동아일보가 지금 이런 칼럼 독자들에게 낼 자격이 있어요. 현직 동아일보 부국장 기자가 이재명하고 공산당 관영매체 기자들 만남을 주선하는 약간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줄 서서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을 마구 그냥 조져대는 일종의 언론계 언어입니다. 조져대는 이 기사 칼럼을 뿜어내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동아일보냐는 거죠. 그래서 아하, 동아일보는 친중, 제가 오늘 썸네일에도 올려놨지만 친중 반역하는 언론인가? 이런 어떤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침에 이 전체적인 뉴스 흐름을 보면 아, 동아일보의 행태가 지금 제일 심각하구나. 조선일보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나마 기계적 중립이라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중앙일보 오늘 살짝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동아일보 여전히, 근데 왜 그럴까? 답이 저기 있는 거죠. 동아일보 현직 부국장 기자 출신이 이재명과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 보도 일꾼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있잖아요. 그 중국 관영 매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관영 매체, 소위 말해서 기자도 아닌데 보도기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 공산당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원. 걔들이 실세들이에요, 사실은. 당원증을 가지고 있는 애들. 저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 언론재단, 행사로, 중국 신화사 통신사 하고 교류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자들 5명이 똑같은 날짜에 가고 중국 신화사 통신사 기자들이 똑같은 시간에 오고 이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근데 그때 중국 가서 만났던 그 신화사 통신사 기자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본인이 공산당원이라고 했거든요. 공산당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원하고 기자로 위장되어 있는 공산당원 보도 일꾼들을 동아일보 현직 부국장 기자라는 자가 이재명하고 만남을 주선해준다? 이게 뭐예요? 친중 반역주의자는 얘기지. 그걸 왜 자기가 주선해?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서 주선해야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지금 논조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동아일보 내부에 중국과 무슨 사업을 하거나 중국 친중을 해야만 뭐 먹고 사는 이런 세력이 있는 것인가? 동아일보 맛이 갔군. 지금 이런 생각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집회 지금 한남동 관저 집회 현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주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기존 매체, 기성 매체, 기성 언론들이 질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한국의 신문 맞아?
중국 신문이야? 응? 그래서 뭐 저 여러 가지 또 패러디물도 나와요. 뭐 중앙일보 보고 중공일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동아일보를 보고 뭐 또 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패러디들이 나옵니다. MBC 보고는 또 뭐 중국 문화일보, 문화방송이라 하기도 하고, 뭐 희한한 그 패러디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이 탄핵 정국 과정에서 아주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만을 비판하고 물어뜯는 한국의 기성 주류 언론사의 보도 행태에 불만을 느낀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중앙일보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 사설, 오늘 사설입니다. 좁혀지는 양당 지지율 격차, 여야 민심 제대로 읽어야. 저는 오늘 이 중앙일보 이 사설을 시작으로 중앙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도해봤던 그동안의 어떤 아주 적대적인 보도가 누구로 떨어지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 이 사설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설은 여러분, 신문사의 사설은 그 신문사의 논조를 결정짓는 아주 대표적인 징표거든요. 징표. 뭐 중앙일보 내부의 논설위원 중에 누군가가 쓰겠죠. 여기 보면은 서브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있죠. 민주당의 지지가 하락되는 것은 대선 조급증에서 비롯된 강경 일색 때문이다. 민주당도 슬쩍 비판하면서 국민의힘도 슬쩍 비판하는 척합니다. 여당도 회복세, 고무대 퇴행 거듭하면 재기기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논조가 나오는 이유는 최근 여론 조사 지지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설명이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불과 시청자 여러분 한 달 전만 생각해 보시세요. 한 달 전이면 작년 12월 13일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2차가 10며칠 날 있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됐죠. 그때 지지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쑥 빠졌죠. 빠지다가 갑자기 반등을 하죠. 특히 2030 지지율부터 서울 경기 지역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금 한 달이 지났더니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6%를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신기록입니다. 신기록.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20% 초반에 머물러 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6%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일보 사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유도성 질문을 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거는 중앙일보에 너스레 뜨는 겁니다. 지금 이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여론조사했던 평판연구소라는 그 연구소 입장을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질문을 딱 3개만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합니까? 지지한다. 그러면 정당은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그리고 본인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 3개만 딱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성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스레 뜨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일방적으로 싸잡아 조져대다가 이제 여론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거. 잘못하면 중앙일보 문 닫겠는데. 그런 위기감을 가졌나? 그러면서 민심의 변화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힘들다. 비굴하다 표현 그죠? 되게 비굴한 표현이다. 제가 전에 그 나폴레옹 이야기 해드렸죠. 엘바섬에 유배돼 있을 때는 뭐 흡혈귀, 살인자, 독재자 이러다가 탈출했어요. 그리고 본토로 와서 자기를 지지하는 군대를 규합해서 다시 파리로 입성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흡혈귀, 살인자, 파괴자, 독재자 하다가 갑자기 나폴레옹의 성인 보네파르트 하다가 나폴레옹 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황제 폐하 만세 이렇게 됩니다. 그런 쉽게 하면 언론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속성. 동아일보가 지금 친중 반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지금 중앙일보는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조선일보처럼 빨리 탈출해야지. 이제 와서 두 번째로 탈출하니까 야, 이건 더 기회주의적인 거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치권은 이런 여론조사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을 비판하는 훈수를 두는 척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지금 이번 탄핵 정국에서 정당을 훈수 둘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고 몰아내려고 싸잡아 비판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훈수 둔다고?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폼 잡는 사설이에요. 응? 그러면서 뭐 민주당은 폭주를 계속하며 중도층의 이반을 자청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론 결과를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며 퇴행하고 있다. 응? 제가 이걸 이 사설을 읽어보면서 야, 기회주의적이다. 응? 동아일보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저는 깊숙이 중국과의 어떤 친중 행태를 벌여야만 먹고 사는 저는 친중 반역주의 세력이 있는 반면에 이 중앙일보 사설을 오늘 보면 야, 정말 뻔뻔하게 기회주의 세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중앙일보가 며칠 전만 해도 이런 기사를 썼었습니다. 직무정지 윤 지지율이 40%, 여론 호도 여론조사 판친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직무정지 윤 지지율이 40%, 여론 호도 여론조사 판친다. 이걸 보면 여론조작 시비를 걸었어요. 이 기사에서. 이 기사에서 소위 말해서 그 아시아투데이가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매주 지금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제가 이번 주 여론조사 말씀드리겠지만 20% 초반에 머물러 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지난주 뚫고 이번에 46%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야, 이거 여론조사 방법이 약간 편향적이야, 문제가 있어라면서 김어준의 꽃을 또 같이 비판하면서 이런 기사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중앙의 여론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여론조사 해봤더니 46%야. 자,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6%, 골든크로스 눈앞 2030 지지율 40% 돌파. 아, 이거 굉장합니다. 밑에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기 보면은 빨간색 옆에 오른쪽이 39% 매우 지지한다, 7% 지지하는 편이다. 합치면 46%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보면은 오른쪽이 46%, 왼쪽이 47%, 6%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전히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해석할 수 있지만 지난 한 달 사이에 20% 초반에 머물러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6%까지 뚫고 올라왔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론조사의 의미와 함의는 추세거든요. 추세.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일주일 전하고 비교해 봤더니 전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올랐어요. 1020은 43%. 높죠. 30대가 45%, 40대가 37%, 3040, 그죠? 30대도 높네요. 45%. 40대 37, 50대 41. 지금 4050은 친민주당 세력이 많잖아요. 6070은 53%, 61%. 높습니다. 남성이 50%. 특히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서울이 45, 인천, 경기가 45입니다.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을 보면 네, 서울이 45, 인천, 경기가 45, 대전, 세종, 충청 52. 지금 보면 광주, 전라, 호남 지역도 34%나 됩니다. 호남 지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불과 한 두 달 전만 보면 얼추 한 10% 초반도 겨우 됐거든요. 근데 이게 34%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20% 넘게 껑충 뛴 거죠. 대구, 경북, 부울경 51%.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하다. 뭐랄까, 피해자다. 이번 그 탄핵 정국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 거죠. 정당 지지율도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아시아투데이 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이 42%, 민주당 35% 역전됐다고 나옵니다. 야, 이거 보면은 여론이 지금 겁나게 요동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 주 사이에 그냥 1등이 2등 되고 2등이 1등 되는 이런 식으로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2%. 지역별로 먼저 볼게요. 서울이 42%, 인천, 경기 42%. 똑같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47%. 광주, 전라 22%. 대구, 경북 45%. 부울경 5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거든요. 서울, 경기에서 지금 똑같이 42%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남동 관저 집회, 광화문 토요일 집회, 이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왜? 그 집회 현장에 그냥 거의 뭐 수만 명씩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저도 현장에 나가 봅니다만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KTX 타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KTX 1시간 거리인 대전, 세종, 충청은 47%가 딱 나오잖아요. 원래 뭐 영남 지역은 빼더라도. 그런데 여기 보면 연령별 지지율, 그 위에 보면 연령별 지지율도 보면은 1020이 37, 3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4. 그러니까 1020 세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죠.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0%, 36%. 4050은 민주당이 조금 높죠. 6070도 또 국민의힘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어떤 지지율도 그렇지만 정당 지지율도 똑같이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8명 있잖아요. 그 108명의 배지보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본인의 지지율도 올리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조사에 대해서 사실 아까 제가 중앙일보 보여드렸지만은 뭐 질문이 편향 조사다, 뭐 보수층이 과표집됐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그거 아니다. 전혀 근거 없다는 어떤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 보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편향조사 지적에 3개 문항으로만 조사를 했다. 근거 없다.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밑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딱 3개만 하고 다른 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문항 배치에 따른 보수층 과다 응답 논란을 검증해 보기 위해, 예, 좀 더 내려가 보세요. 네, 구체적으로 있죠. 구체적으로. 네. 질문 딱 3개 했다는 거예요. 딱 전화하면은 뭐가 오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그럼 지지한다.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그럼 국민의힘, 민주당, 또 조국당, 뭐 예를 들자면. 이념 성향은 본인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요거 딱 3개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편향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질문 딱 3개로 했는데. 여기도 질문이 나오네요. 질문 제가 읽어봐드릴까요? 혹시 전화 받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는 현재 윤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선택하고, 지지한다면 보기 여기 있네요. 보기 항목에는 매우 지지한다면 1번, 지지하는 편이면 2번, 지지하지 않는 편 3번,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4번, 잘 모르겠다 5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편향성이 있겠습니까?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 근데 펜앤마이크 분석을 보면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물타기 경계 경보,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펜앤마이크의
이 논점은 뭐냐면 밑에 보면은 왜 좌파 언론 매체가 이렇게 이야기할까? 첫 번째 한겨레 신문. 한겨레 신문은 탄핵 반대 여론과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을 평가절하한다. 보수 과표집을 언급한다. 이게 사실은 가짜뉴스죠. 왜냐하면 보수만 이 소위 말해서 집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보 세력도 집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만 과표집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겨레 신문은 탄핵 여론 반대 여론이 커지고 이에 동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동반 상승하는 걸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 다음 또 좌파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 보수 과표집 운운하며 김문수 부상까지 평가절하. 뭐 이런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친민주당 언론 매체들이 간과한 현상은 탄핵 반대 여론이 커지는 것은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전체적인 기사 내용을 보면 민주당하고 지금 이재명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친민주당 좌파 성향 매체들이 일제히 야, 그거 편향적인 조사다. 보수 과표집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흠집 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면 한겨레 신문이나 오마이뉴스, 뭐 MBC 여론조사 해봐. 왜 여론조사 안 하지? 원래 10년 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하는 게 원래 언론사 관례거든요. 응? 돈이 없나? 응? 한번 여론조사 해보시지.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 뭐 경향신문, 뭐 MBC 여론조사 한번 해보시지. 똑같은 질문을 한번 여론조사 해보시지.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Yes or no. 얼마나 지지합니까? 1, 2, 3, 4. 선생님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합니까? 민주당 지지합니까? 선생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요 딱 세 개의 질문에서 한번 여론조사 해보시라고. 그럼 똑같이 나올 걸 아마. 똑같이 나올 걸 아마 거의. 자, 세계일보 보도에 이런 게 났네요. 주말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46%까지 뚫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했다.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을 쓴 심규진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수님은 뭐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 써가지고 한동훈 붕 띄워놓고 이제는 또 한동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분이 심규진 스페인 뭐 아이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했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거세질수록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이 신규진 교수의 말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 신규진 교수 사진 바로 밑에 있는 문장입니다. 진중권처럼 이분이 신규진 교수입니다. 진중권처럼 진영을 오가며 훈수를 두는 평론가 정치나 이준석처럼 2030 세대의 상징적 자산을 인질 삼아서 지분을 요구하던 관종 정치는 이제 우파 진영 내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난번 있었던 그 미국 대선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도 확장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도 확장론 이야기하는 자들은 상당 부분 기회주의 세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더 규합시키고 단단하게 결집시키는 과정에서 그걸 본 스윙 보터, 투표 유보층들이 그쪽으로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도라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도 영역에 있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은 집토끼, 산토끼 사이에 있는 들토끼. 집토끼는 우리 편이다.
산토끼는 저쪽 편이다. 이 산토끼하고 집토끼는 투표를 항상 변하지 않죠. 가령 민주당 지지자들은 계속 민주당만 찍겠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맨날 국민의힘만 찍겠죠. 이게 집토끼, 산토끼입니다. 근데 들토끼가 있죠. 들토끼 중간에. 들토끼가 어디 산토끼 쪽으로 갈 것인지 집토끼 쪽으로 갈 것인지는 들토끼가 봐서 정한다는 거예요. 즉 어느 쪽에 가면 더 내가 폼나고 좀 콩고물이 떨어질까 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들토끼는. 그죠? 그래서 그걸 집토끼 입장에서 쟤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뭐 정책을 더 좌파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트럼프처럼 집토끼 세력, 집토끼 지지층을 더 결집을 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다 보면 들토끼 입장에서 야, 저 집 좋네. 저 집 멋있다. 저쪽으로 따라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규진 교수 말이 이겁니다. 바로. 즉 진중권이처럼 좌파에 가서도 훈수 두고 우파에 가서도 훈수 두니까 조선일보 칼럼 많이 썼죠. 그동안 장사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수를 두는 평론가 정치는 이제 안 통할 거라는 거예요. 왜? 좌파도 비판하고 우파도 비판한 이게 아니고 이제는 우파의 정치적인 아젠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거나 좌파의 정치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 세력이 클 거라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우파 진영은 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이준석이처럼 2030 세대의 상징적인 자산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것처럼 지금 한남동 관저 집회나 광화문에 나오는 2030들은 이준석 소위 말해서 똘마니가 아닙니다. 이 2030 세대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비전이나 확신이 있어요. Stop the Steal이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슬로건을 가지고 와서 피켓팅을 만들고 그걸로 통해서 뭐 내 투표를 훔치지 마라 이것도 있지만 나의 인권, 나의 언론 자유, 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화국을 훔쳐가지 마라. 난 이걸 지키고 막을 것이다. 라는 새로운 정치 구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이나 이준석이 같은 이런 소위 말해서 정치를 일종의 비즈니스처럼 한다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 진단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진단에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또 하나의 또 지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기회주의적 태도가 더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분명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우파 내부의 권력 구조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신선하고 적확한 지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진작에 그 73년 한동훈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보다는 이런 리더십에 좀 집중했으면 더 좋은 책이 나올 뻔했는데. 자, 주말에 그 한남동 집회 현장, 광화문 집회 현장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스카이 이데일리 보도입니다. 뭐 커트칼을 휘두른 자가 있어요. 50대 남자인데. 이재명 체포 외치자. 기습 흉기 난동.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스카이 이데일리 보도입니다.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자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보니까 저 왼쪽 사진은 지금 이제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에 체포되어서 이제 끌려가는 장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저 노란색 쪽에 커트칼입니다. 저 커트칼에 대한 어떤 그 공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전에 그 지방선거입니까? 총선 때입니까? 커트칼 테러 당한 적 있죠. 여기 목 부분에 커트칼 테러를 당해서 그냥 완전히 그 대형 수술하는 얼굴에 그런 지금도 그 수술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저걸 지금 시위 현장에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휘두르면 저건 뭡니까? 거의 살인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저런 걸 뭐라고 하느냐? 극좌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좌파 단체들이 지금 뭐 극우 유튜버들 이러면서 막 고발하고 이러죠.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저렇게 칼 휘두르는 극우는 없습니다. 해방 이후에. 강경 우파는 있을 수 있죠. 강경 우파. 그러니까 우파 정치 이데올로기에 아주 원론적으로 충실하고자 하는 강경 우파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과 정치적 견해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그런 구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런데 극좌는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극좌예요, 극좌.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는데, 여성 시위대가 이재명 체포를 외치니까 갑자기 커트칼을 끄집어내서 막 위협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자의 진술서, 스카이데일리가 확보한 진술서를 보면 우파 측 소규모 집회 중에 소수의 일행 여자 3명, 남자 1명이 가량 있었는데 갑자기 이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타칼을 얼굴 쪽으로 들이대어서 그 순간, 그 광경을 본 순간 뛰어가서 눈을 흘기면서 욕설을 하고 해서 위협을 했는데 다행히 경찰관이 있어서 119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와서 체포를 했다. 예. 저 밑에 사진 보면 저 끌려가는 저 사람이 카타칼 테러리스트입니다. 끔찍하죠? 끔찍해요. 저런 사람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온다는 소리는 뭐냐? 탄핵 찬성하는 세력들이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출 행동을 하죠. 아시아투데이 보도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관저 앞 도로에 들어누운 민주당 지지자. 오전부터 소동. 이게 주말 오전 상황인데 헬멧을 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이제 우파 유튜버들 하고 부딪히는 척 하면서 쓰러졌어요. 저렇게. 쓰러져가지고 집회 현장에 저렇게 누워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관련 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남성 A씨가 보수 유튜버의 몸을 밀친 후에 자신이 바닥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격자들이 보면 저 남자가 유튜브 방송을 하던 남성과 몸을 일부러 부딪힌 뒤에 혼자 쓰러졌다. 거짓으로 아픈 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그런 어떤 사건들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 주말에 저도 이제 현장에 또 가봤지만 좌파 단체들이 주도하는 그 탄핵 찬성 집회는 소위 말해서 팔이 날립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탄핵 현장에,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 나온다는 사람들이 CIA 신고된다 이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종북 주사파들 집회에 모여가지고 집회는 하고 싶은데 미국도 가고 싶으니까 미 CIA에 신고되면 뭐 이스타 비자 이런 거 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러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자, 현장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잠시 지금. 근데 애국국민 집회 현장은 저렇게 나옵니다. 저분들은. 지금 보면 라이브로 보시는 저 그림 한번 보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장이 저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전인데도. 현장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청년이 또 올라가서 뭐 저렇게 연설을 하고 있고, 조금 전까지 현장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저렇게 저분들이 그냥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추우니까 빵모자 쓰고 저렇게 뭐 담요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관제 동원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분들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막을 수가 없지.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현장을 계속 연결해서 라이브 방송을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닥에 드러눕거나 카타칼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탄핵 찬성파들이 여론의 지지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 그래서 갈수록 궁지에 몰리니까 저런 돌출 행동을 한다. 국민적인 여론은 방금 말씀드린 저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46% 올라가고, 뭐 정당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고 2030 지지율이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 가보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이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이 급변하니까, 요동치니까 어떤 지금 삽질을 하느냐. 카톡을 검열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카톡을 검열하겠다고 합니다.
이 뉴데일리 기사부터 볼까요? 유튜브 카톡 입틀막 법안 발의. 빅브라더가 자유 억압하는 전체주의 등장. 이걸 보면 지금 뭐 조국당, 민주당 똑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 전용기라고 있죠. 전용기 의원이 보수 유튜버들 고발했죠. 그리고 뭐 내란 선전죄로 뭐 고발한다고 하죠. 아니 내란죄를 자기들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소추한 내용에서 내란죄 관련 내용을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체 내용의 80%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국회로 다시 가져가서 재표결해야 된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는 마당에 지금 조국당까지 내란 선전죄, 즉 카톡을 통해서 뭐 머리를 옮긴다. 이러면 이 사람들도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유튜브나 카카오톡 등 SNS로 부정선거나 내란 선전 관련 허위 정보를 퍼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 이 대국민 카톡 검열 선포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걸 어기면 처벌 조항이 셉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 그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 전용기 의원, 저 유튜버 6명은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이 고발했는데 입장을 밝혔는데, 전용기 의원은 참 우습게도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받았다고 지금 저 수사기관에서 지금 나와라고 지금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가지를 않았어요. 전용기 의원 같은 사람은 본인의 그 돈 봉투 사건이나 잘 대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도 한번 볼까요? 이 여당의 반응입니다. 연합뉴스 보던데요. 여당, 민주당의 카톡 검열로 사상 통제. 야당, 검열 아닌 가짜뉴스 대응이다. 이걸 보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카톡을 검열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아주 뭐랄까요, 미세한 생각이나 언론 자유까지 통제하겠다는 굉장히 공산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소위 말해서 동물농장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그 동물농장, 그 조지 오웰의 1984년 뭐 이런 소설 있잖아요. 거기 동물농장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 빅브라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했더니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검열 아닌 가짜뉴스 대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짜뉴스 대응하는 방법은 지금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하면 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청을 하면 신청한 민원인의 정보를,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그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뭐 누가 가짜뉴스 퍼뜨린다 이러면 그 사람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돼요. 이의 신청 내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이 되거나 보도가 되었다. 방송사 종편사에 방송이 되거나 신문사에 보도가 됐다. 이러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 법원에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죄 이런 걸로 소송을 내면 됩니다. 지금 이런 여러 제도적인 가짜뉴스 때려잡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민주당이 유튜브 자체 또는 국민들의 카카오톡 검열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여론이 민주당에게 아주 안 좋게 돌아가니까 쫄한 거지, 한마디로. 겁먹었다고 볼 수 있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윤석열 대통령을 무리하게 체포하려다 보니 완전히 지금 판이 말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광화문 집회 주말에 있었던 거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윤 대통령 지키자. 광화문 가득 채운 시민 물결.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예. 제가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기 사진 밑에 보면 제일 오른쪽 밑에 저 유튜브 하고 있는 게 제 사진입니다. 오른쪽.
예, 회색 패딩 입고 있는 거. 저도 우연히 찍혔어요. 사진에. 아시아투데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네. 엄청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매주 갈 때마다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인도에 사람이 차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도에 가득 찹니다. 가득 차. 그냥. 가득 차고, 많은 분들이 와서 구호를 외치고 같이 노래도 하고, 호응을 합니다. 또 스카이 데일리 보도를 보면 여의도에서도 집회가 열렸어요. 여기 뭐 손연보 목사,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 되기 직전 상황.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광화문 집회가 뭐 활활 타니까 여의도에도 집회가 생기고 부산, 창원, 대구, 뭐 대전 뭐 이렇게 식으로 막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거예요. 저 사진 쭉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분이 뭐 손연보 목사, 그 다음에 박한수 목사님, 저 차별금지법 반대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국회의원은 여성 국회의원 조배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그리고 그 옆에 윤상현 의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030 청년들도 있고, 여기서 이분들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 되기 직전이다. 나와서 지금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즌뉴스 포토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시민들의 목소리, 이제 주류 언론도 숨기지 못한다. 사진을 조금 크게 키워서 한번 보여주시죠. 저 사진이 뭐냐면 탄핵 찬성 집회입니다. 좌파 단체들 사람이 없어요. 썰렁해요. 밑에 한번 보실까요? 더 쭉 한번 사진을 밑으로 내려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저기는 사람이 없죠? 안 보이죠? 또 밑에 또 사진 또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쭉 한번 보여주세요. 없어요. 사람이. 탄핵 찬성 집회 사람이 없어요. 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밑으로 쭉 사진이 몇 장 되어 있습니다. 없죠? 또 내려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이 화면 현장 화면. 예, 이렇게 사람들이 인도까지 다 찼습니다. 인도까지. 지금 현재 상황 이 라이브 영상 한번 띄워 보실래요? 보세요.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너무 비교되죠. 너무 비교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2030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분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불을 활활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아스팔트 현장 가보면 이미 탄핵 찬성 집회는 그냥 실패요. 실패. 근데 탄핵 무효를 외치는 집회는 불이 더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번지는 거죠. 서울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대전, 뭐 창원, 부산, 대구, 영남권으로 이미 번졌고 이게 이제 어느 지역으로 번질지 앞으로 더 볼 만한 일이죠. 자, 오늘 뉴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썸네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주류 언론의 친중 반역과 기회주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6%. 정치적으로 완벽한 부활이다. 극좌 커터칼 테러리즘. 이런 소식들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친중 반역주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그동안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주변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고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 세력도 활개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관료 세계든 뭐 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것이냐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갈 것이냐 중간지대란 없다. 회색지대란 없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저 현장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봐요. 특히 2030 청년들이 대단하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올라간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멘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따기가 쉬워요. 이 따기가 없네. 따기가 어디가 없네. 이걸 따면 됩니다. 자, 알부민 광고 멘트입니다.
이 겨울 되면 아주 날씨가 쌀쌀해지죠. 그래서 면역력 떨어집니다. 이걸 마시면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 소개해드립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입니다. 이 알부민을 따게 되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면역력도 증진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따면 됩니다. 따서 이렇게 옆으로 제끼면 바로 따져요. 저도 하나 마셔보겠습니다. 약간 단맛이 납니다. 약간 바카스 비슷한 맛이 나는데, 자, 평소 피로함을 자주 느끼시거나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 술자리 야근 많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투TV 구독자님들께는 특가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2박스 사시면 1박스 무료로 드립니다. Buy 2, get 1 free. 파격적인 이벤트네요. 지금 밑에 전화번호 하나 올려주실래요? 우리 광고 사진 보시면은 1522에 몇 번 있던데, 그 번호로 1522에 2429 저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2박스 사시면 1박스 그냥 드립니다. 자, 알부민, 남재현 원장님의 알부민 드시고 겨울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풍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저녁에는 현장 가서 저 개인 유튜브도 합니다. 푸드트럭을 제가 오늘 밤 8시에 현장에서 창고 대방출할 예정입니다. 혹시 아투TV 이 방송을 보시고 오늘 한남동 관저 집회 오시는 분들은 저녁 8시에 현장에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